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입니다. 자, 제가 매번 소리가 안 나가가지고 방송사고를 냈는데 오늘은 또 소리는 키웠는데 화면이 또 안 나갈 뻔했네요. 네, 제가 얼른 발견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자, 이 천하람발 보수 분할론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 현실화될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좀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귀에 쏙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요. 장해찬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해찬의 용산 복귀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절차나 뭐 준비 단계는 다 끝났고 발표만 남았다고 해요. 용산으로 복귀한다면 지난번 지위보다 더 좀 영전한 그런 곳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아무튼 이 용산으로 복귀가 확정된 장해찬,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불편해하는 쪽은 아마도 한동훈일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한동훈 쪽에서 어떻게 공식적인 루트가 놓여 있는 건 없어요. 따라서 한동훈 쪽 얘기가 직접 흘러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 한동훈과 상당한 교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한동훈이 매우 기분 나빠한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이번 선거 패배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장해찬이죠. 특히 부산에서 국힘당이 매우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바로 장해찬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장해찬이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용산으로 복귀한다. 자, 더군다나 그 복귀가 윤석열의 뜻 혹은 김건희의 뜻으로 복귀한다. 한동훈 입장에선 정말 기분 더럽게 나쁠 겁니다. 자기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어서 내쫓아 놓고 그리고 모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금 한동훈한테 다 몰아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라리요? 장해찬은 올해 진짜 분탕질의 대표주자 장해찬은 그 자리에 불러들인다라. 예. 누가 봐도 내가 한동훈이라도 엄청 기분 나쁘겠어. 그리고 이 장해찬이라는 자는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폭발하게 된 기폭제 역할을 한 사람이나 다름없죠. 아시다시피 장해찬은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과거 무슨 이상한 포르노 같은 그런 글에다가 함부로 떠들어댔던 그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이 공천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빼앗기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든지 그냥 더 이상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표 직전까지도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 수용에서 표가 갈려서 민주당 쪽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적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한동훈이 무슨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한동훈이 직접 가가지고 어느 한쪽을 주저앉혀야 되고 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원 요새는 근처도 못 갔어요. 오히려 장해찬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팔면서 내가 윤석열하고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더 크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선거 전후로 해서 국힘당은 상당히 많은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 전체적인 선거 판세도 안 좋은데. 그랬는데 그 장해찬을 선거가 끝난 지 채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복귀를 시킨다. 누구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백수로 있는데 누구는 용산으로 영전을 한다.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윤석열과 한동훈 이제 더 이상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윤석열은요,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그 새끼라고 호칭을 하면서 엄청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최근 사석에서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한동훈을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윤석열이 사석에서 한동훈한테 쌍욕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립니다. 한두 번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꽤 여러 군데에서 꽤 많은 사람을 상대로 그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지금 밖으로 새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한동훈한테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거 때 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한테 도움을 다 줬는데 선거에 졌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지. 뭐 잘났다고 자꾸 고개를 빳빳이 쳐드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한동훈 저 새끼 지가 잘못해서 져놓고 책임을 얼러리요. 윤석열 나한테 떠넘기네. 저 자식이 미쳤나? 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걸리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죠. 사실 한동훈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김건희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건희 관련된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김건희를 뭐 형식적으로 한번 소환한 다음에 대충 뭐 약식 기소를 한다든지 벌금형으로 기소한다든지 해 가가지고 아주 싸게 형량을 끊고 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끝나버리면 사실 특검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징계 소송만 해도 그래요. 1심에서는 윤석열이 졌죠.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사실상 법무부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패배를 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썼고 결과적으로 패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패한다는 게 이상하지. 1심에서 그 판단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아무리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그 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준보라고 당시 그 판사가 서울 고법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 뻔뻔스럽게 대법관 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때 자 법무부가 2심에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항소를 안 합니다. 상고를 안 해요. 대법원에 안 갑니다. 그대로 그 상태 확정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김건희의 경우도 벌금형이 떡 나왔는데 항소를 안 해버리면 김건희든 법무부 검찰이든 항소를 안 해버리면 그대로 형이 확정돼 버려요. 형이 확정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특검 못해요. 그거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고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을 썼을 겁니다.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고 상당히 쪽팔림을 강소해야 되지만 가장 싸게 그리고 쉽게 얼른 끝낼 수 있는 그리고 특검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한동훈이 이 방법을 꽤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송경호뿐만 아니고 한동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엄청 기분 나빠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들어줬대. 근데 바로 우리도 알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에서 패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김건희 문제를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 지 때문에 졌다라고 할 만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이씨 내가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데 이거 하나 양보 안 했다고 책임을 또 나한테 떠넘겨 저 나쁜 새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참 둘 다 나쁜 놈이다라고 보입니다만 지들끼리는 또 그런 그런 이해관계 또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시각 차이의 핵심은 뭐 볼 거 없어요. 사실은 김건희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최수근 상병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공천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문제의 핵심에 장해찬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요, 마지막까지 장해찬이 물러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공천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장해찬이 출마한 부산 수영구에 다른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바랬다고 해요. 근데 한동훈이 바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콕 박아 넣었죠. 자, 윤석열은 그게 더럽게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장해찬은 내가 얼마나 아끼는 놈인데 얘 공천 뺏은 것도 그래서 모자라서 여기에 다른 사람을 박아 넣어?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생각은 윤석열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쪽 생각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장해찬은 마지막까지 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장해찬은 결국 용산을 믿고 버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로 보여요. 장해찬은 선거 기간 내내 용산 윤석열을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해찬은 비록 공천을 빼앗기긴 했으나 윤석열이 믿는 거는 장해찬이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장해찬은 단일화하라는 그런 압박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한동훈은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얘 때문에 저 부산에서 상당히 고전한 게 사실이거든. 의석 하나 잃을 뻔했거든. 뭐 결과적으로 부산 쪽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게 나오긴 했으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거는 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장해찬이 그렇게 계기일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의 뒷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김건희가 언지를 줬기 때문이다. 즉 여사님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퍼져 있습니다. 용산의 행동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면 그거는 99.9%가 김건희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장해찬이 용산을 거들먹거리면서 사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김건희의 손을 탄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바로 이 점이 한동훈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이유가 지금 김건희로 다 모여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장해찬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장해찬 때문에 국힘당 상당히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퇴를 안 했지. 그러면서 오히려 장해찬은 네가 사퇴해라, 국힘당 쪽에 사퇴해라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패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 엄청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렇잖아. 부산시당 쪽에서는 왜 장해찬 이거 빨리 주저앉히지 못하느냐, 니는 그런 능력도 없나 라고 시비를 걸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장해찬은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요, 부산 수영 쪽에 지원 유세를 못 갔습니다. 부산 수영이 막판까지 엄청 격전지로 유명했는데 그 격전지를 가보지를 못했던 거야. 장해찬이 그 공천을 뺏기기 전까지는요,
한동훈이 두어 번 내려가서 장해찬 손들어주고 막 그랬었어. 그랬는데 공천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아예 수용 쪽으로 발을 못 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너도 장해찬 쪽에 뭐 관심이 있냐? 너도 한동훈 밀어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떻게 했느냐? 그 공식적인 어떤 입장문을 해가지고 부산 수용에서 국힘당 후보는 정현욱이다 라고 꽉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장해찬이 싫다라고 한 걸 분명히 한 거죠.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도 장해찬은 끝까지 완주를 해버려요. 도대체 저 새끼는 뭘 믿고, 건의 믿고 했다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장해찬은 윤석열과 같이 찍은 사진을 막 올리면서 지가 윤석열하고 같이 뭔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장해찬이 저러고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렇고요. 자, 그런데 그런 장해찬이 이번에 용산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한동훈으로서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죠. 선거 기간 중 자신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했고 선거 패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던 그 장해찬이 용산으로 돌아온다. 한동훈이 지는 쫓겨났는데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근데 내가 선거 패배하게끔 만든 장해찬은 올해 영전을 한다?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짜증나.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래저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해찬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경을 전달을 한 걸로 알아요. 한동훈이 직접 안 했더라도 한동훈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전달을 할 만한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다는 거야.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원수 하나 만든다. 그렇게 많이 말렸는데 끝까지 용산이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동훈과 윤석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미 상당히 사이가 나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 장해찬의 복귀가 한동훈의 이 정계 복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란 겁니다. 장해찬이 그 입을 가만히 놔둘까요? 복귀에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여튼 많은 비난을 쏟아낼 겁니다. 안 그래도 거친 입이 뚫렸다고 아마 제대로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한동훈은 복귀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은 그래요. 윤석열은 대놓고 한동훈의 복귀를 저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같은 애를 용산으로 복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요. 윤석열은 이른바 측근 세력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무조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무조건 덮어놓고 나한테 충성하는 자들만 쓰고 그런 사람들만 믿고 그게 아니면 배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로써 배척된 사람이 바로 이 이원석과 한동훈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이 둘 다 사실은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과 상당히 많은 마찰을 빚었다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은 정계 복귀 가능할까요? 윤석열도 한동훈의 복귀를 막고 싶고 그래서 장해찬을 불러들인 거고 장해찬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동훈이 정계에 복귀하는 걸 막고 싶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이
과연,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대놓고 한동훈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이 복귀를 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조만간 한동훈이 주저앉았다, 정계 복귀 안 할 거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들까지 솔솔 나옵니다. 윤석열이 입을 가만히 닫고 있어도 복귀가 가능할지 안 할지 애매모호한 판에, 윤석열이 저렇게 드러내놓고 반 한동훈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면 과연 한동훈의 복귀는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그 장해찬 얼마나 그 말 참 그렇잖아요. 입이 참 거칠잖아. 한동훈 못지않게 깐족되는데 쓰는 그 용어가 상당히 저열하고 말 자체가 많잖아요. 일단 말하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양으로 일단 한동훈은 밀릴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은 언론, 특히 자신과 친한 가까운 기자들이 이 멘트를 만져주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의 좀 부정확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장해찬은 그 말이 참 값싸고 참 저열하고 참 양아치스러워도 어쨌든 문장은 깔끔하게 떨어져. 그런 장해찬을 과연 한동훈이 버틸 수는 있을까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열심히 쓰고 있다는 총선 패배와 관련된 백서, 총선 백서, 이 총선 백서에 한동훈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여있는,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 딴에는 지금 아직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한여름밤의 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